도 이제 저 빛깔처럼 따뜻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들 머리 위에서 떡국 국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신 나간 저 사돈 어른은 왜 제 아들 머리 위에 떡국을 부은 걸까요? 황혼의 불같은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67 먹은 이 늙은이 인생에 남은 건 자식 하나뿐이었어요. 남편 일찍 보내고 32 된 아들놈 찬호 하나 바라보며 평생을 버텼죠. 시장 바닥에서 나물 팔고 남의 집 파출부 노릇까지 안 해본 게 없어요. 겉보기엔 그저 다 떨어진 스웨터 하나 걸친 초라한 할망구일 뿐이죠. 내 자식만큼은 기 안 죽이려고 번듯하게 키웠어요. 운 좋게 대기업까지 들어갔을 땐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죠. 그런 아들이 작년에 28살 예쁜 색시를 데려왔어요. 바이올린을 가르친다는 며느리 유미는 얼굴이 하얗고 고왔죠. 결혼 전에는 둘 다 워낙 바쁘다고 해서 밖에서 밥만 몇 번 먹었어요. 번듯한 한정식 집에서 만날 때마다 유미는 생글생글 잘 웃더군요. 우리 집은 한 번도 안 와보고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번 첫 명절이 며느리에겐 우리 집 첫 방문인 셈이었죠. 저는 며칠 전부터 잠도 못 자고 집안을 닦고 또 닦았어요. 아들놈 좋아하는 소갈비 핏물 빼고 전들도 정성껏 준비했죠. 낡고 좁은 빌라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워뒀어요. 혹시라도 유미가 우리 집 보고 실망하면 어쩌나 가슴이 콩닥거렸거든요. 약속한 시간이 되자 아들 내외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며느리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더군요. 번쩍거리는 명품 가방에 하얀 코트가 이 좁은 복도랑은 정말 안 어울렸어요. 유미는 현관에 발을 들이자마자 얼굴이 묘하게 굳어지더라고요. 좁은 거실이랑 낡은 가구들을 훑어보는 눈빛이 아주 싸늘했어요. 코를 살짝 찡긋거리는데 그 표정을 보는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찬호는 엄마 고생했다며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유미는 소파 끝에 겨우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입을 꾹 닫았죠. 피곤해 보이길래 얼른 방에 들어가서 좀 쉬라고 권했어요. 그런데 유미가 굳이 조금이라도 돕겠다며 주방으로 오더군요. 앞치마를 둘러줬는데 손길 하나하나에 짜증이 꽉 차 있었어요. 기름 냄새가 옷에 뱄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눈에 뻔히 보였죠. 전 뒤집는 신용만 몇 번 하더니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 10분이면 나오겠거니 했는데 30분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군요. 1시간이 다 되어가도 화장실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아들놈은 거실에서 과일을 깎다 말고 문 앞을 서성이며 유미를 불렀죠. 어디 아픈 거 아니냐며 걱정하는 아들 등을 떠밀어 다시 앉혔어요. 사실 속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솟구쳤어요. 시어머니 혼자 주방에서 땀 흘리는 걸 보고도 저렇게 숨어버리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꾹 참았어요. 내가 참아야 집안이 화목할 거라 믿었으니까요. 주방 바닥에 떨어진 기름때를 닦아내며 거실 쪽을 바라봤어요. 낡은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화장실 쪽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죠.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싶어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죠. 화려한 털코트를 입은 여자가 서 있더군요. 며느리 친정엄마인 사돈 이현숙 씨였어요. 사돈은 인사도 없이 제 어깨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한 모습이 이 집과는 지독하게 안 어울렸죠. 거실 한복판에 서서 제 집을 무슨 쓰레기장 보듯 훑어보더군요. 모욕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꾹 눌러 담았어요.
사돈은 갑자기 빽 소리를 지르며 저를 쏘아봤어요. 귀한 내 딸 데려다가 이런 구질구질한 구석에서 기름 냄새 맡게 하냐며 길길이 날뛰었죠.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 내 딸을 처박아두고 일을 시키냐고 고함을 지르는데 정신이 혼미했어요. 화장실에 숨어있던 유미는 기다렸다는 듯 튀어나와 엄마 품에 안겨 울더군요. 사돈은 제 아들 찬호에게 달려가 삿대질을 해댔어요. 내 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난리를 쳤죠. 제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하게 장모의 폭언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죠. 주먹을 꽉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 사돈 어른께 다가가 팔을 붙잡았어요. 사돈, 그게 아니라 유미가 먼저 돕겠다고 해서 그런 거라고 사정했죠. 사돈은 제 손을 역겹다는 듯이 뿌리치며 눈을 부라렸어요. 어디서 그 더러운 손으로 나를 건드려 당신 같은 노인네랑 상종하는 것도 소름 끼쳐. 독사 같은 말들이 제 가슴 바닥을 사정없이 긁어댔어요. 아들은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사돈은 분이 안 풀리는지 식탁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거기엔 제가 아침에 정성껏 끓여둔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떡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죠. 그 여자의 손이 번뜩이며 그릇을 낚아챘어요. 이딴 쓰레기 같은 걸 우리 딸 입에 넣으려고 했어. 비명 같은 외측과 함께 사돈의 팔이 허공을 갈랐어요. 확 소리와 함께 차가운 국물과 불어터진 떡 조각들이 아들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허연 떡들이 아들놈 안경에 걸리고 셔츠 안으로 흘러들어갔죠. 머리칼에서 차가운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아들은 미동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순간 아들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더군요. 아들은 안경을 벗어 식탁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떡국 국물을 닦지도 않은 채 사돈을 똑바로 쳐다봤죠.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좁은 거실을 울렸어요. 장모님, 그만하시고 따님 데리고 지금 당장 제 집에서 나가 주십시오. 아들의 단호한 한마디에 소리를 지르던 사돈도 엄마 품에서 울던 유미도 일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돈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자기 딸 손을 낚아채듯 잡고는 거실 바닥을 쾅쾅 울리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나가는 순간까지도 입을 쉬지 않았죠. 이런 근본 없는 집구석에 다시는 발도 안 붙일 거라며 저주를 퍼붓더군요. 유미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한 번 쓱 보더니 바닥에 떨어진 제 명품 가방만 챙겨서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 나갔어요. 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어요. 폭풍이 휩쓸고 간 것 같은 좁은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죠. 비릿한 멸치 육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아들놈 머리칼에서 떨어진 떡 조각들이 장판 위에서 처량하게 굴러다니더군요. 내 금쪽 같은 자식,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 평생을 바친 내 새끼인데 어쩌다 이런 곳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행주를 들고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찬호야, 찬호야. 이름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려는데 아들이 제 손을 가만히 잡더군요. 엄마, 내가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들은 욕실로 들어가 대충 머리를 헹구고 나왔어요. 저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이랑 잔을 꺼내 식탁에 놓았죠. 빈속에 술 들어가면 속 베릴까봐 급하게 멸치랑 고추장도 꺼내왔어요. 아들은 욕실로 들어가 대충 머리를 헹구고 나왔어요. 저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이랑 잔을 꺼내 식탁에 놓았죠. 빈속에 술 들어가면 속 베릴까봐 급하게 멸치랑 고추장도 꺼내왔어요. 사실 결혼할 때
돈이 하나도 안 남았다고 하더군요. 대기업 다니며 10년 넘게 모은 돈에 제가 보태준 돈까지 꽤 컸거든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고 물으니 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사돈댁에서 요구한 혼수가 상상을 초월했나 보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딸 고생시키기 싫다는 소리인 줄 알았대요. 예식장부터 신혼여행, 심지어 사돈 이현숙 씨가 들고 다니는 백까지 전부 아들놈 지갑에서 나갔다는 소리를 듣는데 귀를 의심했어요. 장모라는 여자가 사위한테 대놓고 명품 가방 목록을 적어 보내더군요. 이 정도는 해줘야 우리 딸 기 안 죽고 시집 보낸다면서요. 그 가방 하나가 웬만한 전셋값만 먹는다는 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아들은 유미를 정말 사랑해서 다 참았다고 했어요. 유미가 옆에서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당신이 이해해줘. 하며 애교를 부리니 그게 독인 줄도 모르고 속절없이 당한 거죠. 아들은 엄마 상처받을까봐 그 모진 소리를 혼자 다 씹어 삼켰던 거예요. 엄마, 나 이제 더는 못 참겠어.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어요. 떡국 그릇이 머리 위로 쏟아질 때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내가 지금 누굴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싶었겠죠. 엄마 무시당하는 꼴 보면서까지 그 여자 지켜줄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저는 아들의 젖은 손을 꽉 쥐었어요. 오냐, 잘 생각했다. 내 아들 기 죽인 내가 똑똑히 치르게 해줄게. 아들은 제가 그저 위로하는 줄 알고 힘없이 웃더군요. 사실 저는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꽤 넓었거든요. 제가 죽으면 찬호랑 며느리에게 깜짝 선물로 물려주려고 입을 꾹 닫고 있었죠. 평생 고생만 한 엄마가 사실은 큰 부자였다는 걸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현금으로 환산하면 웬만한 중소기업 가치보다 높은 수준이죠. 내 자식 인생 망쳐놓고 내 아들 머리에 떡국을 부어 그 인간들 어디 한번 명품 가방으로 쏟아지는 불벼락을 막아낼 수 있는지 두고 봐야겠어요. 일단 유미한테 연락해서 짐 다 싸 들고 나가라고 해라. 이혼 서류는 내가 내일 당장 준비해 줄 테니까.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나갔어요. 아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이제 이 할망구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확실히 정해졌거든요.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식탁 위에는 아들 머리에서 떨어진 떡 조각들이 보기 싫게 말라붙어 있었죠. 아들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유미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우리 이제 끝이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유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거실까지 다 들렸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더군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러댔어요. 어차피 그런 구석에서 살 생각도 없었어. 대신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확실히 해.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끊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 아들 피 같은 돈 다 뜯어가고도 모자라 재산 분할이라니요. 사돈 이현숙 씨가 옆에서 거드는 소리까지 들리니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아들은 허탈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아들 어깨를 가만히 짚어주었죠. 걱정 마라 찬호야.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아들은 그저 제 손을 꼭 잡을 뿐이었어요. 제가 가진 게 이 낡은 빌라 한 채뿐인 줄 아는 가여운 내 새끼. 이제는 아들에게도 숨겼던 제 진짜 보따리를 풀어야 할 때가 온 거죠.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거기엔 제가 조용히 관리해 온 땅들과 건물 목록이 빼곡했죠. 평생 고생한 엄마가 사실은 큰 부자였다는 걸 알면 아들이 얼마나 놀랄까요? 신도시 재개발로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아 보상금만 어마어마했거든요. 저는 평소 제 자산을 관리해 주던 법무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오랫동안 제 땅을 관리해 주던 사람이라 말 한마디면 척하면 척이었죠. 가장 독한 이혼 전문 변호사부터 당장 섭외하라고 시켰어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내 아들 돈 1원도 뺏기지 않게 하라고요. 오히려 그동안 사돈댁에 흘러들어간 돈 싹 다 긁어모아 오라고 못 박았죠. 법무사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걱정 마십시오. 준비되는 대로 바로 댁으로 보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드니 아들이 멍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아들의 젖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외출 준비를 했어요. 사돈댁이 운영한다는 수입 가구 매장으로 향했죠. 졸부 소리 들으면서도 유세 떨던 그 사업체, 사실 제 손바닥 아니었거든요. 그 매장이 입점한 건물의 진짜 주인이 바로 제 오랜 지인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돈을 빌려줘서 건물 세우는 걸 도와준 사람이라 부탁 하나면 그들 매장 계약 연장 따위는 눈 깜짝할 새 날려버릴 수 있죠. 매장 앞에 도착하니 화려한 쇼윈도 안으로 사돈 이현숙 씨가 보이더군요. 어제 내 아들 머리에 떡국을 붓던 그 손으로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매장 안으로 발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저 밖에서 가만히 그 여자를 지켜보며 법무사에게 문자를 보냈죠. 여기 매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랑 미납된 거 있는지 싹 다 뽑아와. 내 아들을 거지 취급하며 비웃던 그 입술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게 해줄 거예요. 며느리 유미는 그 시간에도 뻔뻔하게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더군요. 자기가 쓰던 바이올린이랑 명품 가방들을 챙기러 오겠다고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게 분명했어요. 누구 돈으로 산 물건들을 감히 제 손으로 챙기려 드는지 가소롭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답장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이 가진 그 얄팍한 부유함이 사실은 모래성보다 약하다는 걸 알려줘야죠. 이제부터는 피눈물 나는 복수가 시작될 거니까요. 이른 아침부터 현관문이 부서져라 울려댔어요. 누군지 확인 안 해도 뻔했죠. 문을 열자마자 이현숙 씨랑 유미가 독이 잔뜩 오른 얼굴로 밀고 들어오더군요. 어제 내 아들 머리에 떡국을 붓던 그 기세 그대로였어요. 이현숙 씨는 제 거실 한복판에 서서 이혼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냐며 우리 딸 인생 망친 값을 제대로 내놓으라며 고함을 지르더군요. 유미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코방귀를 뀌었어요. 어머니, 찬호 씨가 미쳤나 봐요. 이런 종이 쪼가리 보내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았대요? 뻔뻔한 말투에 속이 뒤집혔지만 저는 가만히 서서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예전처럼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을 비비던 그 노인네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아무 대꾸 없이 쳐다만 보자 이현숙 씨가 제 어깨를 툭 밀쳤어요. 말 좀 해봐. 당신 아들이 우리 귀한 딸한테 감히 이혼을 입에 올려? 저는 밀쳐진 어깨를 천천히 털어냈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이현숙 씨를 쳐다봤죠. 제 서늘한 눈빛에 당황했는지 그 여자가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저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한마디 했어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내 아들 인생에서 기생충처럼 붙어먹던 시간은 끝났다고요. 유미가 기가 찬다는 듯 소리를 질렀어요. 기생충, 지금 나보고 기생충이라고 했어요? 나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비웃음을 흘리며 유미가 메고 있는 가방을 가리켰어요. 그 가방, 내 실력으로 샀니? 내 아들 피땀 섞인 돈으로 산 거잖아. 유미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더군요. 이현숙 씨는 딸이 밀리는 게 싫었는지 다시 제 앞으로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어요. 재산 분할 안 해주면 법대로 해서 이 집구석까지 다 빼앗아 갈 거라며 악을 썼죠.
저는 식탁에 놓인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그 서류를 이현숙 씨 코앞에 흔들어 보였죠. 법대로, 그래, 법대로 해보자고. 대신 내가 운영하는 그 가구 매장부터 걱정해야 할 거야. 제 말에 이현숙 씨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매장 임대차 계약이랑 미납된 세금 자료를 훑어보고 온 걸 꿈에도 몰랐겠죠. 매장 건물이 조만간 재건축 들어갈 예정이고 계약갱신권도 이미 물 건너갔다는 사실을요. 그 건물 주인이 제 말 한마디면 사돈댁을 길바닥으로 나앉게 할 수 있다는 걸 슬쩍 흘렸어요. 이현숙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입만 벙긋거렸어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말도 안 돼. 저는 차갑게 웃으며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았어요. 시장 바닥에서 나물 팔던 노인네가 뭘 알겠냐며 무시하더니 이제 좀 겁이 나나 보더군요. 유미는 옆에서 엄마 팔을 붙잡고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현관문을 가리켰어요. 당장 나가서 내 매장이나 지켜. 내 아들 돈으로 산 물건들 싹 다 리스트 작성 중이니까. 그동안 아들 몰래 빼돌린 돈이랑 장모랍시고 받아간 명품들 전부 소송 걸어서 환수할 거라고 했죠. 이현숙 씨는 분한지 몸을 부르르 떨면서도 더는 대들지 못하더군요. 매장 날아간다는 소리가 그 어떤 협박보다 무거웠을 테니까요. 유미는 억울하다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제 눈빛에 눌려 입도 뻥긋 못했어요. 두 사람은 쫓겨나듯 제 집을 빠져나갔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방에 있던 찬호가 나왔어요. 엄마, 그게 다 무슨 소리냐며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 번 말해줬어요. 엄마만 믿으라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당한 거 몇 배로 돌려줄 시간이라고요. 아들은 여전히 얼떨떨해 보였지만 제 단호한 태도에 조금은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그들이 가진 껍데기뿐인 자존심을 하나하나 벗겨낼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지더군요. 방금 나간 저 인간들이 이제부터 겪을 일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자기들이 무시했던 이 좁고 낡은 빌라 할머니가 사실은 거대한 덫이었다는 걸요. 내 아들 머리에 떡국 붓고 깔깔대던 그 오만함, 조만간 눈물 콧물 쏟으며 빌게 만들어줄 작정이었죠. 저는 다시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단계 착수하라고 짧게 지시했어요. 사돈댁 매장에 내용 증명부터 날리라고 말이죠. 이틀도 안 돼서 사돈 이현숙 씨한테 연락이 빗발치더군요. 가구, 매장 건물주한테 당장 방 빼라는 내용 증명을 받은 모양이었죠. 평소에 그렇게 당당하던 목소리는 간데없고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댔어요.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죠. 그 여자가 안달이 날수록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어요. 내 아들 머리에 쏟아졌던 그 식은 떡국만큼이나 말이죠. 결국 그날 오후에 유미랑 사돈이 다시 제 집 문을 두드렸어요. 이번엔 어제랑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이더군요. 화려한 털코트 대신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는 죽을 상을 하고 서 있었죠. 문을 열어주자마자 이현숙 씨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사부인, 제가 어제는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역겨운 향수 냄새 대신 비굴한 변명들이 제 코끝을 찔렀죠.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뿌리치고 거실 식탁에 앉았어요. 아직 떡국 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그 식탁이었죠. 유미는 옆에서 눈치만 보며 제 발등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이현숙 씨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제 발치에 매달렸어요. 건물주가 갑자기 재건축한다며 나가라는데 이게 사부인 손에 달린 일이라 들었다며 울먹였죠. 맞아요. 그 건물주, 제 돈으로 사업 시작해서 저한테 평생 고마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전화 한 통으로 상황 설명하니 그 친구도 노발대발하더군요. 내 아들한테 그런 짓을 한 인간들을 당장 내쫓지 않으면 자기가 잠이 안 올 것 같다면서요. 이현숙 씨는 그 매장이 자기 집안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며 읍소했어요. 대출까지 잔뜩 끌어다 명품 가구 들여놓았는데 여기서 쫓겨나면 폭삭 망한다더군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제 유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어요. 어차피 이런 구질구질한 동네 시어머니랑은 상종도 하기 싫다면서요. 제 말에 유미가 사색이 되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어머니,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찬호 씨랑 저 정말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유미 입에서 나오니 실소가 터져 나왔죠. 내 아들 피 같은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장모 가방까지 사다 바치게 만든 게 사랑인가요? 저는 서랍에서 아들 몰래 챙겨둔 아들의 카드 내역서를 식탁에 탁 던졌어요. 그동안 사돈이랑 유미가 긁어댄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 리스트가 빼곡했죠. 사랑해서 내 아들 지갑을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만들었니? 제 서늘한 물음에 유미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사돈은 옆에서 그건 다 사위가 좋아서 사준 것들인데 하며 말꼬리를 흐렸죠. 저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느껴졌어요. 이들은 아직도 제가 그저 건물주랑 조금 아는 사이인 줄로만 알더군요. 제가 그 가구 매장 일대의 재개발 구역 땅 대부분을 쥐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하겠죠. 제가 가진 땅이 지금 보상금만 수백억 원을 넘보고 있어요. 이미 일부 현금화된 자산만으로도 저 가구 매장 건물 같은 건 몇 채도 살 수 있죠. 저는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 친정으로 흘러들어간 혼수 자금 환수 소송 서류였죠. 이혼은 이혼이고 내 아들한테 뜯어간 돈은 1원도 빼놓지 않고 다 돌려받을 거야. 이현숙 씨의 눈동자가 공포로 물드는 게 보였어요. 매장 계약 해지에 혼수 자금 반환까지 겹치면 저들은 정말 길바닥으로 나앉게 생겼거든요. 사돈은 갑자기 제 발목을 붙잡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다며 울부짖더군요. 어제 내 아들 머리 위에 떡국을 붓던 그 오만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매정하게 발을 빼며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내 아들 머리 위에 쏟았던 그 떡국, 내 딸 머리에 똑같이 부을 수 있다면 생각 좀 해보지. 제 농담 섞인 말에 유미의 안색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내 자식 심장에 박은 못을 그대로 돌려줘야 속이 풀릴 것 같았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가라고 손짓했어요. 법원에서 보자고. 그리고 그 가구들 중고 시장에 내놓을 준비나 해도. 사돈과 유미는 쫓겨나듯 제 집을 나섰고 복도에는 그들의 절망 섞인 흐느낌만 남았죠. 방 안에서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찬호가 나왔어요. 아들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찬호의 어깨를 감싸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찬호야, 내가 참은 만큼 엄마가 다 받아낼 거다. 이제 넌 새 인생만 생각해. 아들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복수는 이제 막 궤도에 올랐을 뿐이었죠.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어요. 제가 붙여준 변호사들이 아주 저승사자처럼 몰아붙였거든요. 유미가 챙겨갔던 명품 백 부터 아들 돈으로 결제한 친정집 생활비까지 서류 수백 장을 증거로 들이미니 그쪽은 대꾸도 못하고 무너졌죠. 사돈 이현숙 씨의 가구 매장은 예정대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어요. 재건축 공사가 시작된다는 핑계로 가구들을 싹 빼야 했거든요. 대출금 상환 독촉에 가계 보증금까지 묶이니 그 집안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죠. 유미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아들 찬호의 회사를 찾아갔더군요.
로비에서 울며불며 자기가 피해자인 양난동을 부렸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미리 보낸 법적 대응팀이 현장에서 유미를 제압했어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까지 내밀자 유미는 비참하게 끌려나갔죠. 제 아들은 그제야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을 보고 정을 완전히 뗐어요. 며칠 뒤 법원에서 이혼 도장을 찍던 날 유미는 넝마가 된 옷차림으로 나타났죠. 도끼 서린 눈으로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비웃음조차 아까워 고개를 돌렸어요. 모든 일이 정리된 저녁, 저는 아들을 데리고 한적한 교외로 나갔어요. 거기엔 잡초만 무성해 보이는 넓은 대지가 펼쳐져 있었죠. 아들은 엄마가 여긴 왜 왔냐며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서랍에 넣어두었던 등본과 재개발 확정 고시 서류를 꺼내 아들에게 줬어요. 이 일대만 평이 넘는 땅이 다 우리 집안 것이라고 말해 주었죠. 이미 정부 보상금 협의가 끝났고 통장에 찍힐 금액만 수백억 원대였어요. 아들은 서류를 보더니 손을 벌벌 떨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엄마, 이게 정말 우리 땅이라고요? 우리 부자였어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그저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평생 나물 팔고 파출부하며 아들 뒷바라지한 돈 실은 하나도 안 썼거든요. 물려받은 이 땅들만큼은 내 자식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고 싶었으니까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의 서름을 쏟아냈어요. 장모한테 무시당하고 며느리 눈치 보며 돈에 쪼들렸던 그 세월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저는 울고 있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이제 다 잊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낡은 빌라를 떠나 조용한 숲세권에 작은 정원이 있는 집을 지었어요. 화려한 펜트하우스보다 햇살 잘 들고 바람 잘 통하는 집이 좋았거든요.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죠. 물론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사돈댁은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유미는 레슨 일도 끊기고 지방 어딘가에서 힘들게 생계를 잇는다고 했어요. 그들이 무시했던 이 노인네의 발끝이라도 따라왔다면 이런 비참한 결말은 없었겠죠.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흐르고 몇 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어요. 제 아들 곁에도 드디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더군요. 새로 만난 인연은 작은 꽃집을 하는 참하고 선한 아가씨였어요.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오던 날, 그 아이의 차림새는 소박하기 그지없었죠. 명품 백 대신 손수 만든 정성 가득한 꽃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제 손을 잡으며 어머니 고생 많으셨다고 말하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맑던지 돈이나 배경보다 제 아들 자체를 사랑해 주는 게 눈에 보여 제 마음도 녹아내렸죠. 두 사람은 작년 가을에 소박하게 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온 첫 명절, 우리 집 주방엔 기분 좋은 소음이 가득했죠. 새 며느리는 제가 쉬라고 해도 굳이 주방으로 들어와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어머니한테 전 부치는 비법 배우고 싶다며 제 옆에 딱 붙어 제잘거렸죠. 기름 냄새가 옷에 배는 게 뭐가 대수냐며 호호 웃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거실에서는 아들이 과일을 깎으며 주방 쪽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예전에 그 무겁고 살벌했던 공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유미 때와는 정반대로 이 아이의 친정 식구들도 참 따뜻했어요. 명절 당일 사돈댁에서 정성껏 담근 김치와 귀한 나물을 보내오셨더군요. 전화 너머로 우리 딸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정중하게 인사하시는데 이런 게 진짜 사람 사는 냄새고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떡국 끓이는 솥에서 뽀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번 떡국은 차갑게 식어 머리에 쏟아질 일 없는 아주 뜨겁고 맛있는 떡국이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한 그릇씩 나누어 먹는데
가슴속까지 온기가 퍼지더군요. 아들은 떡국 한 그릇을 뚝딱 비우더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올해 떡국은 제 인생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며느리는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봄이 오면 꽃 구경 가자고 약속을 했어요. 저는 창밖으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죠. 시장 바닥에서 나물 팔던 할멈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억만금의 땅보다 내 자식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낡은 옷을 입고 시장을 누비던 예전의 모습은 이제 추억으로 남았어요. 저는 이제 아들 내외와 함께 소박하지만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죠. 나쁜 마음 먹고 남을 해치려던 사람들은 결국 제 발등을 찍게 마련이에요. 진심은 통하고 선한 마음은 결국 보답을 받는다는 진리를 깨달았죠. 우리 가족의 식탁 위엔 더 이상 눈물 젖은 떡국은 없을 겁니다. 그저 웃음과 온기가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만 차려질 거예요.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이 평화가 저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랍니다.